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밤에 2번 이상 깨는 야간뇨를 5년 이상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시죠. 이걸 방치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낮 동안 집중력까지 크게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몸이 무거운 경험 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낮 동안의 활력과 기분, 심지어 건강 전반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 관리도 어려워지거든요. 더 무서운 건 새벽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는 낙상 사고입니다. 실제로 노년층 낙상의 상당수가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발생합니다. 어두운 데서 비몽사몽 걷다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순환과 자율신경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문제 중 가장 위험한 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녁 이후 물을 끊는 행동이에요. 덜 깨려고 하시는 건데 오히려 더 깨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저녁 6시나 7시 이후로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시는데요.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농축된 소변을 계속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방광이 더 자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이 잘못된 방법으로 더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체액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발목과 종아리에 물이 고이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밤에 누우면 그 체액이 위로 올라오면서 신장으로 몰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저녁 물까지 끊으면 몸은 혈액 농도를 맞추려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결국 더 자주 깨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밤새 푹 주무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깨시는 분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저에게 72세 남동철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3번씩 깨서 너무 힘들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군요.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이셨고 말씀하실 때도 기운이 없으셨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물을 줄이면 괜찮아질 거라 믿고 저녁 6시 이후로 아예 안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과일도 수분이 많다고 저녁엔 드시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주 깨고 낮엔 입이 바짝 마르고 어지러운 느낌까지 든다고 하셨습니다. 동철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체액이 밤에 누우면 위로 올라오고 부족한 수분 때문에 몸은 혈액 농도를 맞추려고 계속 소변을 만드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녁에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고 소파에 앉아 계시니 다리 부종은 더 심해졌고요. 밤에 자주 깨니까 낮에도 피곤해서 활동을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순환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동철님께 3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라고 했어요. 둘째, 저녁 식사 후 천천히라도 15분 정도 걸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안내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새 1번 정도만 깨고 다시 금방 잠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새벽에 덜 깨니 아침 두통도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후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낮에도 훨씬 활력 있게 지내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개선된 이유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저녁에 물을 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이 밤새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덜 일어나려고 물을 아예 안 드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신장은 이걸 희석하려고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방광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되고 결국 더 자주 깨는 겁니다. 국내 노년기 수면 연구 자료에서도 저녁 수분 제한이 오히려 야간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세 남기철 님도 물을 줄일수록 더 자주 깨는 악순환을 겪으셨어요.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거의 안 드시다 보니 밤에 입이 바짝 마르고 목도 따갑고 깨는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잠들기 60도분 전에 따뜻한 물 25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신장도 무리 없이 일할 수 있거든요. 다만 수분 제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양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밤에 덜 깨려고 물을 줄인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트륨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하시는데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나트륨이 있어야 수분 균형을 맞추고 신경신호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소금을 끊으면 몸은 혼란스러워하고 밤에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져서 자꾸 깨게 됩니다. 국가영양연구 자료에서도 장기간 극단적 저염식이 순환 기능 저하와 연관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67세 이선미님은 혈압 때문에 국물과 김치를 완전히 피하셨어요. 간을 거의 안 하고 드시다 보니 전해질이 부족해지고 밤마다 깨는 일이 더 심해졌습니다. 손발도 자주 저리고 어지러운 느낌도 들었다고 하셨어요. 음식의 소금은 최소한의 풍미가 느껴질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겁게 드시되 완전 무염식으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소금을 아예 끊는 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혹시 소금을 거의 끊고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간은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하루 종일 다리에 고인 체액이 저녁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누웠을 때 신장으로 몰려 야간뇨가 증가합니다. 낮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로 내려갑니다. 이게 저녁까지 그대로 있으면 밤에 누울 때 위로 올라오면서 신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가벼운 저녁 걷기가 야간뇨를 평균 30%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74세 정재무님은 저녁마다 15분 산책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딱 일주일만 하고 나니 효과가 확실히 느껴지더래요. 저녁 식후에 천천히 15분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속도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 앞 산책로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인 체액이 순환되고 밤에 소변으로 몰리는 양이 줄어듭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흥분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볍게 걷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시간은 대부분 앉아 있는 시간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식후 15분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과활성되면 방광 민감도가 올라가 조금만 차도 깹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밤에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자꾸 깨게 돼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거든요. 노년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야간 각성 횟수가 증가한다는 국내 자료가 있습니다.
69세 박해남님은 가족 문제로 걱정이 많아 잠들기 어렵던 시기에 야간뇨가 특히 심했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자연스럽게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잠들기 전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되면서 자율신경도 안정됩니다. 호흡을 빠르게 하거나 억지로 깊게 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천천히 해야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편하게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아 잠들기 어렵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호흡법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발목 부종은 낮에 고인 체액이 많다는 신호로 밤에 누우면 그대로 소변량으로 변합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깊게 파여 있거나 발목을 눌렀을 때 들어간 자리가 쉽게 안 올라오면 부종이 있는 겁니다. 이 체액이 밤에 신장으로 가면서 소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리 부종이 있는 노년층에서 야간뇨 발생률이 높다는 해외 분석도 있습니다. 75세 백선우님은 종아리 부종을 관리하기 시작하자 야간뇨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녁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다리를 올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니 부종도 빠지고 밤에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종아리 늘리기, 허벅지 스트레칭, 엉덩이 이완 등 3가지 스트레칭을 1분씩 하시면 됩니다. 종아리는 벽에 발을 대고 천천히 늘려주고 허벅지는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숙이고 엉덩이는 누워서 무릎을 당겨주는 동작이에요. 통증이 생길 만큼 무리하게 늘리면 안 됩니다.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있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3가지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이제 이 원인들이 어떻게 해결로 이어지는지 다음 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과 소금 한 꼬집은 혈액 농도를 안정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따뜻한 물에 소금을 정말 조금만 넣으면 전해질이 보충되면서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몸에 부담을 덜 주고요. 소금은 정말 한 꼬집만 넣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갈증이 생기고 혈압에도 안 좋으니까요. 잠들기 60도분 전에 천천히 한 잔을 마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마시지 말고 10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럼 몸이 천천히 흡수하면서 혈액 농도가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잠들기 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물을 드시나요? 만약 2~3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마신다면 너무 이른 거예요. 하체의 고인 체액이 미리 순환되어 밤에 소변으로 몰리는 양이 줄어듭니다. 저녁 산책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15분만 투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뀝니다. 걷는 동안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다리에 고인 물을 위로 올려 보내거든요. 이게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몰리는 걸 막아줍니다.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산책하듯 걷는 게 가장 좋아요. 식사 후 천천히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소화도 도와주고 혈당도 안정되고 순환도 좋아집니다. 평소 저녁 시간에 짧게라도 걸을 여유가 있으신가요? 바쁘시더라도 딱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풀면 순환이 좋아지고 부종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뭉쳐 있으면 혈액과 림프 흐름이 막히는데 스트레칭으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종아리 스트레칭은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쭉 뻗어서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면 됩니다. 30초 정도 유지하다 반대쪽도 해주세요. 허벅지는 의자에 앉아서 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이것도 30초씩 양쪽 다 해주시고요. 엉덩이는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으면 됩니다. 통증이 있는 동작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각 동작 30초에서 1분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기 어려우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꾸준히 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부종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오늘 저녁 세 가지 동작 중 하나라도 따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4초 들이쉬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흐름은 신경계 전환에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법은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말 좋아요. 들이쉴 때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쉬고 2초 정도 숨을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내쉴 때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돌려야 합니다. 억지로 깊게 하려다 과호흡이 올 수 있으니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5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주무시기 전에 호흡을 의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 5분만 해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나트륨 부족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야간열을 악화시킵니다. 적절한 나트륨은 수분 균형을 맞추고 신경 전달을 돕고 혈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줄이면 몸은 혼란스러워하고 밤에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집니다. 짠 음식이나 절임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건 피해야 하지만 완전 무염식도 위험합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되 무염식은 피하고 최소한의 간은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국에 간을 약하게 하고 반찬도 싱겁게 드시되 아예 소금을 안 넣는 건 좋지 않아요. 혹시 요즘 너무 짜게 먹는 게 걱정돼 소금을 거의 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금은 다시 넣으셔야 합니다. 근육 이완은 자율신경 안정에 직접적 도움을 줍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하고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긴장합니다. 취침 전에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옵니다. 강한 강도로 하면 오히려 각성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산책하고 스트레칭하고 호흡순으로 진행하면 완벽한 취침 루틴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매일 다 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물과 호흡만이라도 꼭 하세요. 여러분만의 취침 전 루틴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나이와 방광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순환 저하와 자율신경 불균형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녁에 물을 끊고 소금을 극도로 줄이고 움직이지 않은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잘못된 상식들이 오히려 야간열을 심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소금을 끊으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고 저녁에 앉아만 있으면 다리 체액이 밤에 소변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을 유지하고 저녁에 가볍게 산책하고 하체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도와주는 습관을 실천하면 밤새 깨지 않고 푹 주무시는 날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2주, 한 달 지나면서 확실하게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 계속 자주 깨면 수면이 단절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럼 낮에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도 늘어납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혈압 조절도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밤에 푹 자니 낮에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혈압도 안정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한 잔입니다. 혈액 농도가 안정되고 신장이 밤새 과도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만 넣어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당장 딱 이것만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 끓여서 식혀놓고 저녁에 한 잔 마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녁 산책 15분, 간단한 스트레칭 3분, 호흡 5분까지 더하면 완벽합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혹시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야간뇨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 다리 저림과 손발 냉증의 연결고리를 더 깊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다리 저림이나 손발 냉증도 함께 겪고 계세요. 이 세 가지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순환과 자율신경이라는 공통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